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물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추가 매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나눠본다면, 우리가 이제 계획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방법과 또는 의도치 않게 고점에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못하고 손실을 키웠을 때 점점 주가는 하락하고, 여기서 이제 평단이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평단을 맞춰서 수익을 빨리 낼 수 있거나 아니면 본전이라든지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줄 알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뭐 의도치 않게 이런 하락이,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 하락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손절도 했을 거고, 반대 매매나 뭐 좋지 않은 그림이 나왔었는데, 자,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자면, 자, 먼저 이 사람은 주가가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매수는 이 자리에서 한 거죠. 자, 이제 근데 의도치 않게 이탈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여기서, 계획적인 사람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가면 2차 매수로 대응을 할 것이고, 다음은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더 내려가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겠다, 또는 요 정도 내려왔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이때는 관망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게 아니고 요 자리에서 많이 샀어요. 또는 조금 샀는데 자기 예수금이 100% 있는데 여기서 이 종목을 만약에 10%를 샀다고 해요. 그런데도 나머지 90%가 예수금이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을 마구마구 여기서 이제 많이 주문을 했겠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어요. 이 사람도 어쨌든 몰빵이 된 거죠. 몰빵. 자,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물렸어요. 대부분 매매하시는 분들이 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런 패턴을 그릴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제 무리하게 신용으로 베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떨어지니까 여기서, 여기 단기간 떨어졌지만 여기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까지 보면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60%, 50%.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구간인데, 이 구간 다 반대 매매 나오는 구간이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이 주식을 뺏겨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강제로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묶여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현금인 사람들은 뭐 다시 올라오길 기다렸을 때 뭐 운이 좋으면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도 있고, 느리면은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종목에 한해서 상패라든지 뭐 좋지 않은 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우리가 이제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제외하고 언제 사를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일단 재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은 배제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아까 이제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예수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물려 있는 분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는 물타기라는 거, 물타기,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주가는 일정한 파동이나 이런 추세 흐름들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여기도 잘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본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갈 줄 알고 샀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탈을 했어요. 자, 그럼 물타기를 어디서 하느냐?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다 100%는 아니지만 참고를 해야 된다.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보면은 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급하게 내려온 죠. 여기서 보면 여기가 급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급하게 내려왔어요. 이 부분도.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려간다고 계속 추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양봉 나오고 다음 날에도 또 양봉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평단은 또 자 이렇게 중간 지점에다 맞춰 놓으면 한 번은 빠져나올 수 있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고점에서 물렸어요. 물론 여기서 매수를 잘못했겠죠. 이렇게 고점에서 물린다면. 그러면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쭉 살펴봅니다. 이 상태에서 양봉 양봉, 자 이렇게 양봉 하나라도 나오고 나서 이 시가라든지 이런 저점을 깨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방법. 자 여기 보면은 중간 지점 또는 하락이 깊을 때는 요 3분의 1 지점까지도 평단을 빨리 낮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빠져나오기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묶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지 하는 욕심은 버리시고 처음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한 금액만 갖고 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원래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갈 줄 알고 흐름이 갈 줄 알았는데 생각과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었는데 이렇게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물타기를 잘 했으면은 여기서는 빠져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렸을 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파동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주가가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요만큼 파동만큼 더 하락할 수 있다. 즉 이런 데서 추매를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더 요만큼 파동이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매를 했을 때는 여기서 또 양봉을 기다려야겠죠. 이런 양봉들을. 자, 보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추매한 것은 여기서 만약에 추매를 했다 하더라도 또는 여기서 하더라도 어쨌든 요 캔들에 맞춰야 돼요. 최대한 이 중간 지점 밑으로 맞춰야 우리가 본전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고점이죠. 여기도 저점이에요. 자, 차트가 지나서 이렇게 설명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살짝 못 미쳤어요. 아까보다도 여기는 흐름이 여기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좀 완만해졌는데 여기서부터는 급한 흐름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닿아야 되는데 못 닿았어요. 즉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여기는 61선, 21선 이렇게 얻어맞았는데 여기는 21선, 여기는 11선. 점점 힘이 하락으로 강해지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눈치를 채셨으면 재빠르게 손절이라든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거래량도 없고 이렇게 빠질 때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설마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었죠. 뭐 코로나 때. 자, 이랬을 때 이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내려가는데 하락을 계속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계속 하락해요. 요건 양봉인 것 같은데도 이건 잘 보시면 음봉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캔들 설명은 뭐 나중에 또 해드리겠지만 여기 보면은 양봉이지만 여기 전날 종가보다도 아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가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양봉으로 나오는 거지 얘는 음봉이에요. 어쨌든 돌이키지 못했고 돌리지 못했어요. 자, 이랬을 때는 매수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즉 여기서 떨어지고 했을 때는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고 했죠. 쭉 빠졌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멈추고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5일선이라도 올렸을 때 여기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5일선이라도 올렸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추매를 해볼 수 있겠죠. 물타기죠. 물타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또는 이 캔들을 중심으로 이 캔들을 그러니까
저점을 잡은 캔들 있잖아요. 요 캔들을 깨지 않는 조건에서, 그러면은 이런 데서 추매를 해볼 수 있겠죠. 좀 급한 사람들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초보분이다, 나는 좀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5일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요만큼이라도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죠. 자, 여기 보시면은 쭉 빠지다가 이렇게 5일선이라도 올렸을 때, 물론 이제 추세가 이렇게 하락일 때는 이런 그 박스라든지 이런 추세를 돌파했을 때, 흐름이 바뀌었을 때 이런 자리를 지지로 놓고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세 가지 벌써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요 부분이죠. 한 가지는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심선이라든지 뭐 3분의 1, 뭐 4분의, 여기 보면은 3분의 1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고, 뭐 최대한 2분의 1 정도는 맞춰야 된다. 자, 이렇게 이런 거 아까 하나 설명드렸고, 하나는 5일선이죠. 5일선 올라탔을 때 매수를 한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추세를 벗어났을 때 매수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설명드렸죠.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박스, 하락 박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추세를 이렇게 돌파했을 때 여기를 지지를 잡고 간다 했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하락이었는데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여기서는 횡보가 살짝 나왔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흐름이 하락에 있는 게 바뀌었어요. 자, 이랬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서 돌파한 시점을 지지선을 놓고서 매매를 하는 거죠. 추매하는 요령이죠. 추매하는 요령. 이런 데서 물렸다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쭉 빠질 땐 건들지 말고,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나오네요. 여기서도 고점과 저점을, 중간 지점을 긋는 다음에 요 주점, 여기 살짝 못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추매했을 때 절반보다 밑에 맞춰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수금이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여기서 물렸을 때 1이라고 하면 여기 있을 때는 최대 이제 3 이상으로 추매를 했을 때 평단이 여기 맞겠죠. 만약에 1 사서 여기 1 사면 여기 중간에 맞겠죠. 만약에 이 두 개를 사도 요 정도 맞을 거고, 세 개를 사면은 조금 더 내려오고 수익까지 낼 수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추매를 하시려면 예수금이 아무래도 넉넉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진입은 조금 소액으로 이렇게 진입하시는 게 좋고, 자, 이렇게 이런 흐름들, 최근의 차트잖아요. 자, 이렇게 지수가 안 좋아서 이렇게 쭉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잘 보시면은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다 했을 때, 자, 이렇게 보면은 시간은 비록 걸렸지만 이렇게 중간 지점까지도 우리가 이제 수익 또는 본전, 추매만 한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투온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쓸어 담아야 된다 그러고서 여기 5일선 매매합시다 했는데, 여기서 5일선 살짝 이탈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더 내려가면 더 사면 되지, 손절은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자리다 하면서 오히려 더 사세요 그랬어요. 추가 매수를 하자 그랬죠. 자, 이런 자리였어요. 이런 자리.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주고서 이렇게 타다가 결국에는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갈지 몰랐는데 어쨌든 한 20% 정도 요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이 올라간 케이스예요. 근데 크게 보면은 이 종목을 크게 보면은 그렇게 높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목을 설명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살짝 지수가 안 좋으면서 여기 보면서 살짝 이탈을 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공짜 자리셨어요. 공짜라는 거는 세일 가격이에요. 세일 가격. 차트는 깨졌지만 정말 좋은 가격에 여기가 매수 자리였죠. 정말 지금 보니까 아주 참 좋은,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가 우리가 한 개 된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이 종목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물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꺾였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버티면 여기까지 가겠죠. 근데 기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은 오늘은 물타기 요령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종합해 보자면은
자, 주가가 여기서 물렸다고 해도 자 보시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여기처럼. 또는 여기서 물렸다고 해도 다시 중심선까지도, 여기 물려도 다시 중심선까지도. 자, 1번 설명드린 거죠. 여기 패턴에 대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살짝 앞전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봐야 되죠. 여기 상승이 1파 나오고 이렇게 5파까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고, 위에서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오거나 뭐 거래량이 터지거나 뭐 등등 볼 게 되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초보자 관점에서 무조건 이렇게 내렸을 때는 추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렸을 때는 추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 관점에서 추매하는 요령은 일단은 추세를 돌파하거나 또는 최소 5일선이라도 안착을 하거나, 그러면 살짝 요거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요거라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자마자 손실보다는 웬만하면 사자마자 그 수익을 주는 게 아무래도 우리는 더 낫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서, 그리고 또 하나는 흐름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 추세인데 이렇게 흐름이 바뀐다, 이런 자리에서는 빠져나와야겠죠. 반대로 이렇게 이런 흐름인데, 예를 들어 이런 흐름인데 놀다가 이렇게 다시 흐름이 바뀌었을 때, 이럴 때는 매수 관점이고 이 자리를 지지로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가가 내려갈 때는 여기서 추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돌아섰을 때 뭔가 5일선이라든지 또는 추세라든지 또는 뭐 박스, 이런 흐름들이 좀 다른 흐름이 나왔을 때 추매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파동만큼 하락이 나왔을 때 저점을 잡고 그 평단을 이런 자리에다 맞춰야겠죠. 최대한 빠져나오기 쉽게. 그러니까 추매를 했을 때 무조건 그냥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맞추는 그 추매를 하면은 더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평단을 이런 부분에다 맞춰놨을 때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적인 이 저항대 구간, 매물대 구간, 이런 구간에다가 맞춰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만약에 1을 샀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살려면은 여기 1을 샀을 때 중간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 1을 샀는데 여기다 0.5를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다가 평단이 여기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추매했을 때 비중만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다가 평단이 여기까지 와야지 되는데 평단이 지금 요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못 가고 떨어져요. 그럼 요만큼 산 만큼도 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급등주 같은 경우는 물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이 커져요. 이렇게 보면은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커져요. 사자마자 이렇게 손실도 커지는데, 급등주는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서 물렸을 때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탈했지만 또 반등 나오고. 자, 급등주가 좋은 점은 이렇게 수급이 따라주니까 빠르게 수익 내고 손실도 크지만, 또 추매만 잘한다면, 물타기만 잘한다면 또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장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이런 그 바닥에서 소외됐을 때는 파동이 크지가 않아요. 내려갈 때 또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왜냐면 등락폭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기다렸을 때 한번 큰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실 때 자기의 성향에 맞게 고르시면 돼요. 급등주를 해서 추매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난 좀 더 안전하게 뭐 조금 기다리면서 가겠다, 그런 분들은
바닥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추매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다시 또 영상을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